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일 남의 기막힌 사연만 듣다가 제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러분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기분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제 인생이 딱 그랬거든요.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친 3년 만난 약혼자, 그리고 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던 10년지기 절친. 그 두 인간이 제 등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제 전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야반도주를 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네가 그렇게 맹탕이니까 당하고 사는 거지. 돈은 투자 실패한 셈 쳐. 오빠랑 나 새 출발하는데 축의금 줬다고 생각하든가. 뭐? 축의금? 야, 이 미친년아. 내 전세 보증금까지 다 빼돌려 놓고 그게 사람 새끼 입에서 나올 소리야? 말 조심해. 법대로 하든가. 증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뻔뻔한 그녀의 목소리와 그 옆에서 비겁하게 숨죽이던 약혼자 놈의 숨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달려가 발악해봐도 치밀하게 서류를 위조해 놓은 뒤라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10년의 우정과 3년의 사랑이 고작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당장 짐을 빼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작은 캐리어 하나만 덜렁 끌고 차가운 서울 길바닥에 나앉던 날. 하늘에선 미친 듯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쓸 생각도 못하고 비를 맞으며 걷는데 웃음만 실실 나더라고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눈물조차 안 나오는 기분 아시나요? 명치 끝이 꽉 막혀서 숨은 안 쉬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끔찍해서 그냥 이대로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환멸이 났고 제 삶의 의지는 그날 빗물에 완전히 씻겨 내려가 버렸습니다. 잠들 곳도 없는데 살아갈 이유가 남아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갈 곳 없는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에나 몇 번 가봤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낯설고 징그러운 촌구석일 뿐이었죠. 유일하게 제 명의로 남은 찌그러진 폐가 한 채. 하루에 2번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며 들어간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단 차라리 무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제 허리춤을 넘기는 잡초가 무성했고 부서질 듯 삐걱대는 대문을 여니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장판은 습기를 먹어 다 들고 일어났고 벽지는 시커먼 곰팡이 얼룩이 퍼져 있었죠. 수도를 틀어봐도 붉은 녹물만 쿨럭거리다 이내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환경 따위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차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조용히 죽을 자리를 찾아서 기어들어온 거니까요. 오히려 생기라곤 없이 썩어가는 이 폐가가 텅 빈 제 속내와 너무 닮아 있어서 기괴한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밖에서 "어이, 니쇼, 서울서 왔는가?" 하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죽인 채 방구석에 웅크려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저를 조롱하던 그 배신자들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뼛속까지 시린 방바닥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허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너무 억울해. 나 그냥 아빠 있는 대로 갈래. 어떻게 죽어야 고통 없이 끝날 수 있을까? 목을 맬까? 아니면 약을 먹을까? 배고프다는 본능적인 감각조차 완전히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깜빡 잠들었다 깨면 제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그 인간들의 환영이 아른거려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몸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던 지옥. 저는 그 방구석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시체처럼 누워있은 지 꼬박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식조차 희미해져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우당탕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썩은 나무 대문을 누군가 발로 걷어찬 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쓰레기들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나? 아님 빚쟁이들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발걸음 소리가 무성한 잡초를 짓밟으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내 제가 누워있는 방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눈부신 햇빛 때문에 저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찡그리며 간신히 바라본 문간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바지에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네. 사람 하나 죽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와봤더니 진짜 시체가 따로 없네. 이 보소, 살아있어. 누구세요? 나가요. 제발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요. 오랫동안 말을 안 해서 갈라지고 새소리 나는 목소리로 간신히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낡은 장판 위에 커다란 양푼을 툭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나가긴 어딜 나가? 동네 한가운데서 송장 썩는 냄새 나면 마을 사람들 재수 없다고 난리 나는 거 몰라? 죽을 거면 어디 산속에 가서 조용히 뒤지든가 아니면 밥이나 한술 뜨고 죽든가. 거칠고 투박한 그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제 코끝으로 확 밀려온 건 펄펄 끓는 뜨거운 국밥 냄새였습니다. 진한 돼지고기 육수에 숭숭 썬 파가 잔뜩 올라간 그 국밥. 며칠을 굶어 위장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제 몸이 그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륵 방안을 가득 채운 침묵을 깨고 제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고 싶다는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본능이 터져 나온 거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 저 국밥을 엎어버리고 저 남자를 내쫓아야 하는데
냄새를 맡은 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거봐, 몸뚱이는 살고 싶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왜 애꿎은 목숨을 끊으려고 들어. 당장 일어나서 수저 안 드나? 숟가락으로 입 벌려가지고 쑤셔 넣어주기 전에 퍼뜩 일어나가지고 처먹어. 쌍욕을 섞어가며 제 멱살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그 남자의 억센 소나귀. 그건 폭력이 아니라 차디찬 늪에 빠진 저를 끄집어내는 동아줄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억지로 삼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는 그 낯선 남자 앞에서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골 생활은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 덕분에요. 이름이 정훈이라고 했던가요? 알고 보니 그는 이 동네 이장님 아들이자 아주 거침없는 젊은 영농 후계자였습니다. 정훈이는 제가 폐가에서 죽어가던 꼴을 본 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보호자라도 된 것처럼요. 처음엔 정말 귀찮고 짜증났어요. 혼자 조용히 우울증에 잠식되고 싶은데 툭 하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저를 들들 볶아댔으니까요. 야야, 일어났어? 밥 처먹고 또 누워만 있지 말고 나와. 어르신들 밭에 거름 좀 뿌려야 되니까 얼른 나와. 싫어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에요. 이게 진짜 밥값은 해야지. 밥만 축내고 방구석에서 곰팡이 필래? 빨리 안 나와? 확 방에다가 소똥을 들이부어버린다. 정훈이의 거친 말투와 억센 힘에 이끌려 저는 반강제적으로 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호미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닦고 흙냄새를 맡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복수심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옅어졌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잡생각이 사라진 거였어요. 어이구 설레기 제법이네. 땅구멍 좀 열리니까 살맛 나지? 어느 날 밭두렁에 앉아 새참으로 넣은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켰는데 정훈이가 씩 웃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훈이는 제가 혼자 틀어박혀 다시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일부러 험한 말을 섞어가며 저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걸요. 밤이 되면 그는 제 뒷마당에 평상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자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동네 사람들의 흉을 보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던졌죠. 저는 어느새 그의 욕설과 농담을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흙을 밟고 사람들과 살을 맞대며 밥을 먹는 일상.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만을 생각하던 제가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일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길로 제 멱살을 잡고 절망의 늪에서 저를 끄집어 올려준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텅 비었던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흙내를 맞고 밥투정을 하며 정훈이와 막걸리를 마시는 이 촌구석 생활이 완전히 내 삶으로 녹아들 무렵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도 없었고 죽겠다는 생각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그런데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물을 넣어 말리고 있던 제 눈앞으로 낯선 은색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굉음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엔진 소리, 제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구두와 명품백을 든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죠. 어머, 자기야, 여기 냄새 너무 심하다. 여기가 맞긴 한 거야? 남자의 팔짱을 끼고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여자의 목소리. 그건 제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제 영혼을 갉아먹은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10년지기 절친과 제 약혼자, 그 쓰레기들이 제 아버지의 고향, 제 집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핏기가 싹 가시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제가 벌벌 떨며 서 있는 걸 발견한 그년이 호들갑스럽게 뛰어왔습니다. 어머, 야, 너 꼴이 이게 뭐야? 웬 거지 촌딱이 다 됐어. 자기야, 이것 좀 봐. 얘 여기서 이러고 살아. 야, 너희들이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가, 당장 안 나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지만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였던 그놈이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정해. 너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수소문했는지 알아? 너한테 진 빚도 갚고 좋은 제안도 할 겸 온 거야. 여기 땅 너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쓰레기 같은 폐가랑 밥 말이야. 우리가 좋은 값에 쳐서 사줄게. 무슨 개소리야? 너희들이 내 전 재산 다 털어먹고 야반도주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사? 이 땅은 절대 안 팔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년이 가증스럽게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야, 너 아직도 우리가 미워?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우리 투자 사기당해서 쫓겨다니느라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여서 네 남은 빚 갚아주려고 이 땅을 2배 가격으로 쳐주겠다는 건데 왜 고집이야? 너 이 총구석에서 평생 이렇게 썩을래? 우리가 다시 서울로 데려가서 새 출발하게 해줄게. 그 인간들의 가스라이팅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믿고 속았던 그 달콤하고 역겨운 거짓말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남긴 이 시골 땅 일대가 대규모 리조트 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어서 엄청난 보상금이 떨어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 정보를 귀신같이 주워듣고 이 쓰레기들이 제게서 헐값에 땅을 가로채려고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트라우마가 끔찍하게 살아나면서 저는 그들이 내뿜는 숨막히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내뱉은 구역질라는 말들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예전처럼 다시 모든 걸 빼앗기고 버림받았던 그날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폐가조차 내어주고 당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쓰레기들이 다시 저를 구워 삶으려 다가오는 순간 마당을 울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썩을 놈들아. 남의 집 마당에 똥차 끌고 와서 이게 무슨 개수작이고.
정은이었습니다. 한 손에 시퍼런 낫을 들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뜬 채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온 그는 곧장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두 쓰레기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누구세요? 저희 친구들이에요. 빚 갚아주러 온 거라고요. 그년이 어이없다는 듯 앙칼지게 쏘아붙였지만 정훈이는 콧방귀를 끼며 낫자루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친구?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들 입에서 나는 똥내가 동네 입구부터 진동을 하더라. 친구 돈 떼어먹고 나른 짐승 새끼들이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져? 정훈이의 살벌한 기세에 기가 질린 두 쓰레기는 욕설을 내뱉으며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고는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으려는 저를 정훈이가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너 정신 안 차려? 저런 허구 새끼들한테 또 당하면 니는 내 손에 먼저 죽는다. 알았어. 네가 왜 도망을 쳐? 죄 지은 새끼들이 도망쳐야지. 정훈이의 불호령 같은 외침이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들며 억눌려 있던 분노가 차갑게 솟아올랐죠.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서울 길바닥에 나앉아 죽음을 기다리던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훈이와 흙을 만지며 살아난 제 안에는 뜨거운 생명력과 도끼가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정훈아, 나 저 새끼들 가만 안 둘 거야. 내 돈 다 찾아내고 저것들 숨통 다 끊어놓을 거야. 제 도끼 서린 목소리에 정훈이는 그제야 씩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진작 그래야지. 함정은 내가 팔게. 니는 묵기만 해. 저 새끼들 뼛속까지 털어먹을 완벽한 계획을 짜줄 테니까는 니는 그냥 멍청하고 순진한 척 연기만 제대로 해. 알았어? 그날 밤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아 소주를 까며 치밀한 복수극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리조트 개발 정보를 언제 어디서 빼냈는지, 그리고 제 땅을 어떻게 헐값에 가로채려 하는지 모든 정황을 분석했죠. 정훈이의 지휘 아래 저는 며칠 뒤 그 쓰레기들에게 연락해 마치 돈이 급해 땅을 팔 것처럼 순진하게 연기하며 그들의 사기 행각을 하나하나 녹음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짜릿한 복수심이 온몸을 휘감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쓰레기들에게 다급한 척 돈이 필요하니 빨리 땅을 처분하겠다고 연락했더니 신이 나서 계약서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달려왔죠.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두 인간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또 한 번 등쳐먹고 일확천금을 줄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친구.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 돈이면 빚도 갚고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너 살려주는 거다. 그년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마을 회관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정훈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마을 어르신들과 건장한 파출소 경찰 2명이 줄지어 들어왔죠. 어머, 뭐야? 이 총구석 노인네들은 왜 다 여기로 몰려와? 그년이 기겁하며 소리치자 정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동신들아. 누구들 입으로 짓거린 사기행각. 이 동네 스피커로 생중계된 거나 알고 떠들어라. 니 년놈들이 사문서 위조해 남의 전재산 횡령하고 야반도주한 쓰레기라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다 신고해놨다. 정은이의 말과 동시에 마을회관 낡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들에게 땅을 넘기겠다며 통화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본이었죠. 리조트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헐값에 땅을 사들이려는 수작과 과거 제 보증금까지 털어먹은 사실을 자기들 입으로 자랑스레 떠벌리는 내용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색이 된 두 인간은 뒷걸음질을 치며 변명하려 들었지만 경찰들이 이미 그들의 퇴로를 막고 섰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 계약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2번 당할 줄 알았어? 너희들이 내 인생 망가뜨린 대가 이제부터 뼈저리게 치러봐. 내 돈 다 토해내고 깜빵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해. 야, 너 진짜 미쳤어?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우리 친구잖아. 그 상황에서도 친구 타령을 하는 가증스러운 이분양에 정훈이가 성큼 다가서더니 시원하게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친구는 개뿔. 니 같은 쓰레기들은 자일릉도 안 돼. 경찰 아저씨, 당장 이 벌레들 끌고 가요. 여기 공기 들어오지니까.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쓰레기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저것들 꽃이다며 혀를 끌끌 찾고 저는 정훈이와 마주보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피눈물 나는 고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응어리가 통쾌하게 폭발하며 막힌 숨통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쓰레기들이 경찰차에 실려 마을을 빠져나가고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시골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풀벌레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인간은 사기와 횡령 문서 위조 등 온갖 죄목이 더해져 감방에서 썩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보증금도 민사소송을 통해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일대 땅값은 리조트 개발 기사가 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읍내 부동산에서 당장 팔라며 수십억 단위의 금액을 부르곤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땅을 단 한 평도 팔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번듯한 아파트를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이 폐가와 마당은 제 목숨을 다시 이어준 은인 같은 곳이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벼랑 끝에 선 딸을 살리기 위해 남겨주신 동아줄을 어떻게 돈에 넘길 수 있겠습니까? 대신 저는 그 땅에 정훈이와 함께 진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미질 한 번에 곡소리를 내던 제가 이제는 트랙터도 제법 몰 줄 아는 영농 후계자가 되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흙내를 맡으며 밭을 메고 새참으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들이켜는 삶. 정훈이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마주보며 미친 듯이 웃다 보면 과거의 상처 따위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마을회관에서 결혼식해요. 혼인신고만 하려고 했는데 마을 어른들이 등살에 작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도망치듯 숨어들었던 아버지의 고향은 어느새 제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 길바닥에서 지금만 생각하던 비참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낸 정은이와 함께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죽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억지로라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챙겨 드셔보세요. 몸뚱이가 살고자 발버둥치면 마음도 결국 그 생명력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누군가가 없다면 스스로 밥숟가락을 쥐고 일어서면 됩니다.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든든하게 식사 챙겨 드시는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죠?